책을 읽지 말아야 할 이유. 원래 안 읽으면 좋잖아, 그죠? 자,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자, 저는 한 9가지 정도로 정리되더라고요. 아까 재미도 있었고, 지식적인 욕구도 있고, 사유,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고, 지식인, 교양인이 되기 위한 욕구도 있고, 위로, 건강.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얘기 많죠. 책 읽은 사람들이 치매 없고요. 장수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취미생활, 성공, 지혜, 통찰 이런 한 9가지 정도가 책을 읽는 이유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 4번째 지식인, 교양인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냈는데 우리가 책을 읽으면 보통 뭐 지식인이나 교양인이 될 거야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죠. 네. 안 되는 이유를 잠깐 재미나게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반드시 이런 효과가 나올까라는 것 때문에 이분 비틀즈라는 그룹을 아시는 분? 알죠. 횡단보도. 어? 횡단보도. 아, 그 앨범에 알고 계시네. 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가 뭐예요? 레디피. 알지 알지. 뭐예요? 그러니까 다 뭐 레디피도 맞고 비틀즈도 예스터데이도 맞아요. 뭐 수천 곡이 있으니까. 네. 레디피나 예스터데이나 이런 노래가 아마 예스터데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듣는 노래일 거예요. 비틀즈 노래들 중에. 예전 사람들은 더더욱. 뭐 그냥 지금도 전 세계 70억 인구가 가장 많이 듣는 노래가 뭐니 하면 그냥 비틀즈예요. 네, 그만큼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 4명 중에 이분이 존 레논이죠. 존 레논인데 이 비틀즈 그룹의 리더예요. 네. 근데 1980년에 이게 1965년도 노래거든요. 비틀즈는 1980년도에 땅 5발의 총격이 일어나요. 존 레논이 피살이 됩니다. 이 한참 인기가 있을 피살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팬이라고 자처하는 적도 아니고 싫은 사람이 아니라 이 비틀즈를 너무 좋아하는 마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좋아하는데 죽였어요. 총을 쏘아서.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보면 좀 의아하죠. 너무 싫어해서 죽이는 게 조금 이해는 되지만 너무 좋아하는데 죽였어요. 5발을 쏘아서. 그런데 더 기이한 일이 총을 쏘고 나서 죽이고 나서 일반적이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 체프먼은 총을 쏘고 경찰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 책이 내 진술서다. 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다 하고 던지고 책을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설마. 책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잠깐 녹음만 좋아했겠지. 이 책이 내 진술서다. 난 더 이상 내가 살인 동기는 이 책에 다 있어. 나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마. 이 책이 이거예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보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제목이라도 들어본 사람? 들어봤네. 읽어는 보셨어요 혹시? 네. 자, 이 책을 들고 있으면서 나 죽였는데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마. 나 살인 동기 이 안에 다 있어. 니들이 해석해라. 특이한 거죠? 팬인데 죽였고 도망도 안 갔고 내 진술선 이거다라고. 이 호밀밭의 파수꾼의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뭐 이 책의 저자예요.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라는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고요. 이 안에 주인공이 홀든 코필드라는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여러분 또래들이었어. 이 친구가 어떤 내용이냐면 시험 성적이 좀 나빠가지고 좀 그 당시에 좀 낙제를 해서 쉽게 말하면 학교를 좀 잘렸어.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근데 이 낙제한 코필드가 성탄절 휴가 직전에 학교에서 좀 명문학교인데 또 잘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950년도만 해도 우편제도가 불편해서 한 3, 4일이 통지서를 보내면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 4일 동안에 학교를 얘가 가방 싸고 나오면서 일탈하는 행위예요. 약간 범죄라기보다도 약간 좀 이렇게 그동안에 못 해봤던 거 해보는 과정에. 그래서 어차피 이 통지서가 학교에서 보내면 집에는 3, 4일 뒤에 가니까 그때 동안은 지금 모르니까 잘 다니고 있는 줄 알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얘기.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코필드의 꿈은 뭐냐면 백혈병으로 자기 남동생이 엘리라는 애가 죽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8살인데 피비라는 여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남동생이나 여동생이나 이렇게 귀엽고 꼬마 애들이 호밀밭에서 놀고 있을 때 자기가 호밀밭이라는 게 뭐 이렇게 약간 밭 같은 데 떨어지면 이렇게 잡아 끌어주는, 그래서 파수꾼이 되는 게 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내 동생같이 이렇게 이쁜 친구들이 혹시 떨어질까봐 이렇게 올려주는, 그냥 지켜보다가. 그래서 호밀밭의 파수꾼의 이 책 제목이 되게 순수하죠, 어떻게 보면. 이 책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예요. 위선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좀 혐오했던 거예요, 콜필드가. 내가 볼 때 어른들이나 이 성인들 보니까 다 위선이야, 다 거짓말이야 라는 이야. 위선, 거짓, 속물적인 삶의 반감을 가지고 이 책에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선이란 게 뭐예요? 말은 되게 정직하게 하는데 자기 행동은 되게 거짓말하고, 이런 게 위선이잖아요, 그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이런 게 콜필드 눈에는 어른들 세계는 다 가짜야, 너희들은 다 가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위선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뽑아왔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다녔던 학교마다 목사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틀에 박힌 거룩한 목소리를 만들어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이다. 왜 좀 더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설교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 숙모는 자선 사업을 많이 한다. 그런데 옷차림도 활동만큼이나 요란스럽다. 블레블레. 그리고 뽐낼 만한 곳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막 이렇게 힘든 사람 도와주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야 오리고기 먹을까 갈비 먹을까 고민한다는 이런 게 콜필드 입장에서 위선이라는 거야. 자, 또 하나. 이 자기 남동생 엘리가 죽었던 그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묘지에 왔던 사람들은 정신없이 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장례식 끝나니까 어른들이 정신없이 자기 차로 가더래. 자기 엘리 남동생 죽고 나서 장례식 끝나니까. 그리고 그들은 라디오를 틀고 좋은 곳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들 갈 거다. 엘리를 저렇게 내버려 두고. 그 사실이 나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 콜필드 입장에서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장례식 갈 때는 막 울고 했는데 빨리 가서 라디오 틀고 오늘 뭐 먹지? 맛있는 이걸 고민하는 어른들의 세계가 되게 위선이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좀 공감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콜필드가 가장 큰 우울을 경험했던 일이 하나 나와요. 사실 이 콜필드는 그 과정 중에 어른들을 다 좀 위선적으로 봤어. 근데 유일하게 존경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 그게 앤톨리니 선생님이 있었어. 다른 학교에서 잘리기 전에 영어를 가르쳤던 선생님. 그러니까 콜필드가 봤을 때 유일하게 내가 볼 때 저 선생님만큼은 진솔한 선생님이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3일 동안 어디 가지? 잘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 앤톨리니 선생님 댁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연락하고. 가니까 앤톨리니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죠. 그래서 앤톨리니 선생님도 결혼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낮에 이렇게 이제 도착하고 술도 같이 좀 먹고 고등학생이지만 여하튼 얘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그냥 앤톨리니 선생님 술 먹고 얘는 소파에서 자고 앤톨리니 선생님 방에 들어가 잤겠지. 근데 새벽에 이렇게 이 콜필드가 이상하게 이렇게 뚝 일어나 보니까 그 앤톨리니 선생님이 이렇게 무릎에 대고 이 콜필드의 머리를 이렇게 막 쓰다듬고 있더라. 책에서는 어떤 느낌이 약간 변태적인 느낌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충격이 엄청난 거예요. 콜필드는 유일하게 믿었던 어른인데 이 양반까지 미선적이야? 바로 뛰쳐나와서 집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나와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우울을 경험하죠. 세상에 믿을 애끼 어른들은 없어. 다 거짓말이야 라는. 순수하네요. 네. 그래서 이 마크 체프먼의 암살 동기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거짓과 가식에 대한 홀든 콜필드의 절규라고. 자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크 체프먼도 존 레논 너희도 가짜야. 난 너희들 비틀즈가 너무나 좋은데 이 호밀바트 파수꾼에 있는 어른들처럼 너희들 다 가짜일 거야.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거. 네, 그럴 수도 있어. 여하튼 이 콜필드 입장에서는 이야기했었던 거를 존 레논 너희도 가짜야. 그래서 난 널 죽일 거야. 그래서 쏘아서 죽였다라는 제품은 아직도 암살 동기를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이런 느낌이에요. 이 책이 내 진술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마크 체프먼 존 레논을 5발 쏘아서 죽인 친구를 교양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어쨌든 생명을 앗아간 거니까 교양이라고 할 수. 본인 관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교양인이라고도 표현하시는 분이 있겠다? 관점에 따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 관점이 나쁜 사람의 관점이라면 교양이라고 할 수 없지. 약간 미친 교양이라고. 멋진 단어가 나왔어 지금. 미친 교양인. 보통 미친하고 교양인은 양립할 수 없는데 여하튼 멋지게 만들어내셨어. 네, 우리는 살인자를 교양인이라고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렇죠? 그냥 살인자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샤를 단치라고 프랑스의 작가가 이런 얘기합니다. 야, 원래 비열한 인간은 책을 읽는다고 해도 비열한 인격을 벗어나지 못해. 만일 그가 교양이 없었다면 교양을 들은 비열한 인간으로 변할 뿐이야.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비슷한 거야. 비슷한 유야. 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교양인이 된다는 아니라고 보고요. 책을 읽으면 되는 건 있죠. 지식인이나 전문가는 돼요. 그쵸? 유대인을 600명을 죽였던 히틀러도 엄청난 다독가였어요. 엄청나게 책을 좋아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교양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나쁜 살인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책을 읽는다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건 지식인, 전문가는 가능할 수 있지만 교양인은 안 된다. 아까 처음에 책을 읽는 이유가 교양인이 되기 위한 건데 약간 반론했죠.